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르코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 네, 이제 말복도 지나고 이제 입추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이제 올 겁니다. 아직은 좀 덥죠?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제목은 뭐냐면 늙어서 가장 무서운 것. 나이가 드셔가지고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70이 넘고 보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되더라.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일어난 일들, 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그저 40, 50대, 60대까지도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던 것이 이제 나이를, 그것도 나이라고 제가 이제 70 한돌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70이 넘어서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와 닿고 주변의 친구들도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더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첫째로 꼽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건강 상태가 급격히 저하되더라. 건강했던 친구들도요. 어떻게 해가지고서 힘이 그 몸 상태를 이겨왔던 거예요. 그런데 70이 넘고 보니까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몸에 지는 겁니다. 힘이. 그래서 자연적인 그 노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조금씩 이제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몸이 정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이고야 하루가 달러.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일이더라고요. 내일. 그래서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 먹더라도요.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상적인 생활은 지속돼야 되고 또 말코쌤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 무조건 일어나가지고 3, 40분 책을 보고 그리고 출근을 하고 일상이 돌아가게끔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자리 가더라도 그저 소맥 석잔 정도는 큰 부담이 안 가요. 그 다음날 거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몸의 회복이 늦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다음날 술 깰 걱정을 할 나이가 됐다. 며칠 가죠? 회복되려면. 그래서 자제를 하고 많이 먹을 수가 없지요. 또 요 나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몸의 회복력이 늦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옛날 같지 않다 이거죠 몸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외로움과 사회적인 단절입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동료들하고 선후배 관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울리고 저렇게 어울리고 해서 술도 먹고 같이 노래방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끈적끈적했죠 관계가. 근데 이제는 현역에서 많이 은퇴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뒷방 노인 신사가 되어버렸으니 사회적으로 단절이 된다 이겁니다. 또 이제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찾아갈 때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찾아갈 데가 별반 없다. 불러주는 데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말코쌤은 유튜브에 도전장을 내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공부를 하고 또 이 나름대로 견문을 넓히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좋은 재료 좋은 콘텐츠를 접해서 내 나름대로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해서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루가 아주 짧아요. 그냥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가는데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가오는 것이 외로움과 사회적인 단절이더라. 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적인 불안이에요.
그야말로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아이들 키우고요, 먹고 살고요, 이렇게 저축을 할 만한 큰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연금 받아보는 거, 쥐꼬리 많은 연금에다가 모아둔 거 뻔하죠. 예, 모아놓은 현금 자산이랄까, 뭐, 총 자산 하더라도 뻔한 거고, 그래서, 저축을 이제, 고갈됐죠.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미래가 불안하죠. 100세 시대에 앞으로 챙챙, 그야말로 90을 산다 하더라도 20년 가까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래도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30년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저기 아파요. 초등학교 동창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5명이 아프고 있어요. 아주 몹쓸 병이 들었다고요. 네, 돌이킬 수 없는 병에 파킨슨병, 폐암 이런 거는 고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의술이 좋아가지고 폐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면은 뭐 아주 좋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폐암, 취장암, 파킨슨병 이런 거는 진짜 어려운 병이에요.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요양원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참 몹쓸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 이제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75세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래서 나온 얘기구나. 네,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75세까지 살아남을 여자아이 말고 남자의 경우 확률은 사실상 50%가 안 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즉, 반은 75세를 못 넘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태어나서부터 75년 산다고 하면은, 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환갑 지내는 어른들은 아주 동네 잔치를 크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의술도 좋고 영양 상태도 좋고 하니까 75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70이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것들이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생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저하고 이제 모임에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바지가랑이에 오줌을 절절 싸고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까지 막 젖어 있더라고. 인마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오줌이 마렵고 요이라고 그러죠. 오줌이 마려우면 바로 나온대요. 2, 3초 내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차로 끌고 이제 모임까지 와서 이제 모임을 하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 친구는 전립선암이 발병을 해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병이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모임에 와가지고 어느 날 좀 신세 한탄 비슷하게 하면서 술은 못 먹어요, 그 병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45년째 세 여자와 살고 있다. 그게 뭔 얘기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째 딸이 45살, 큰 딸이 48살, 와이프 세 여자 아닙니까? 세 여자. 그래서 세 여자와 둘째 딸이 45살이니까 45년째 살고 있다. 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부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인마 이게 뭐가 내가 부러워 인마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두고 있는데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서 친손주 외손주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비교를 해보면 그 친구는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무지하게 크게 한 성공이에요. 열심히 자수성가 해가지고 빌딩도 하나 갖고 있으면서 돈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이 나이가 되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많고 적으면 그렇게 행복을 측정하는, 행복을 평가하는데 큰 저기는 못 되더라고요. 70이 넘어가지고 한둘 되니까 건강한 놈이 장땡이더라. 건강하고 막말로 자기 마누라하고 이혼하지 않고
애들 시집장가 잘 보내서 애손주 보고 친손주 보고 이런 놈이 어떻게 보면은 이 행복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상 사는 그를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노년의 무서운 현실을 피하는 방법. 이거는 첫째는 그야말로 건강 관리를 잘하자.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무엇도 그 사람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다 포함시키더라도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막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가지고 머리에 혈류량이 올라가면은 치매도 올 수 없고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라. 오메가3 식품, 고등어, 연어, 멸치 등 푸른 생선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오메가3가 보충이 되고, 그리고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홀수에 짝수에 해가지고서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국가에서 권하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받으시라. 그래서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자기 몸 관리를 해 오셔야 된다. 해 가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질병은 조기에 발견을 하면은 암도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의료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한 방편들, 낮에 좀 많이 몸을 움직여 준다거나, 침실을 좋은 환경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 유지입니다. 리레이션십, 관계 유지.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 가족 간의 대화를 충분히 하시고, 친구들하고 전화도 자주 하시고, 친척, 형님들하고 정리를 하시고, 아저씨뻘 되는 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한 분도 안 살아 계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저씨하고 고모분이, 이모분이, 무슨 당숙 아저씨니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68춘이 없어서 당숙이 없어요. 그러나 가족 간 대화 소통 채널을 항상 가지고 이게 전화라도 해가지고 아이고 형님 요즘 건강 어떠세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좋아하시죠? 전화하면은 전 호식입니다. 그래서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재정을 튼튼하게 해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의지대로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돈만큼은 의지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이거더라고요. 자식 농사하고 돈 문제는 뜻대로 안 되더라고. 제 경험상.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놔라. 현금 흐름. 그렇죠. 현금은 생명줄입니다. 연금이 됐든 적금이 됐든 또 무슨 작은 빌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현금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해놓으셔라. 그리고 이제는 버는 것이 점점 줄잖아요. 옛날 젊었을 때보다. 그래서 지출을 줄여라. 지출을 줄이고 의료비도 들어가고 예기치 않는 의료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도 과소비, 불필요한 것들은 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나이 70을 넘고 보니까 제 경우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무섭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주변 말씀도 좀 드리면서 나이 먹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거더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